초겨울의 서울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다. 서진은 퇴근 후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오며 긴 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어깨와 다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가슴 울렁거림이 더 신경 쓰였다. 처음엔 과로라 생각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결국 서진은 조심스레 임신 테스트기를 뜯었다. 화장실 안에 싸늘한 기운이 손끝까지 스며들었다. 테스트기에 시약을 적시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던 순간만큼은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들어온 두 줄. 그 선명함은 마치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렷했다. 서진은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편안해지기 시작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두려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눈물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 결심만큼은 분명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 휴대폰을 들고 전 남편 재민의 번호를 보았을 때 손이 떨렸다. 그 번호는 아직도 즐겨찾기 첫 번째에 있었다. 지우려고 수차례 생각했지만 결국 지우지 못했던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고 곧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음색이었다. 서진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나 임신했어. 잠시 이어진 침묵은 생각보다 더 길고 깊었다. 그 사이로 서진의 가슴 속엔 수치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해하지 마. 돈 때문도 아니고 돌아오라는 말도 아니야. 그냥 아이 아빠니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그때 재민의 목소리가 낮고 담담하게 들려왔다. 다음 검진 같이 가자. 데리러 갈게. 그 말은 서진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서진은 곧장 믿지 않았다. 말뿐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검진 날 집 앞 골목에 서 있는 재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차가운 바람에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나왔다. 짧은 그 한마디는 의외로 묵직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재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검진에 함께했다. 초음파 화면에서 작게 꿈틀거리는 생명을 보며 놀라워했고 태동을 들으며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했다. 서진의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출산이 다가오던 어느 새벽 서진에게 진통이 왔다. 재민은 새벽 3시에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병원에서 그는 누구보다 초조했고 아이의 울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재민은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친정엄마 역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저 남자 많이 달라졌네. 그 말이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아이의 존재가 두 사람의 거리를 다시 천천히 좁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출산 후의 시간은 언제나 정신없지만 서진에게 그 시기는 말 그대로 폭풍 같았다. 밤낮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피곤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쪽엔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 온기는 분명 재민이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진이 퇴원한 뒤에도 재민은 거의 매일 아이를 보러 왔다.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목욕시키기까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따라했고 서진이 10분이라도 눈 붙일 수 있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걸어 다녔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했다. 잠깐 쉬어. 내가 보고 있을게. 그 한마디는 서진에게 어떤 응원보다 큰 힘이었다.
이혼 전 둘은 항상 침묵 속에서 지쳐갔다. 하지만 지금의 재미는 달랐다. 말 대신 손을 보태고, 말 대신 시간을 내주고, 말 대신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아이를 재운 뒤 재미는 갑자기 서진 옆에 앉았다. 어두운 거실에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속에서 재미는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을 꺼냈다. 서진아,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 짧았지만 묵직한 고백이었다. 그때는 말하는 법을 몰랐어. 고맙다고도 미안하다고도. 그러다 너랑 멀어졌고 결국 완전히 잃었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도 같은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미는 잠시 아이의 요람을 바라보다 다시 말했다. 근데 너랑 하온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뒤늦어도 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서진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지듯 올라왔다. 나도 무서워.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다시 시작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재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도 무서워. 근데 도망치지 않을게. 이번엔 말하면서 가보고 싶어. 그 말은 과거의 두 사람이 가장 하지 못했던 표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아이에게 다가갔다. 서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달래며 재민을 바라봤다. 그 순간 서진은 알았다. 이 관계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서진은 결심했다. 이 관계를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재민아, 우리 다시 해보자. 근데 천천히. 이번엔 말하면서. 재민은 놀란 듯 서진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표정엔 후회와 간절함과 행복이 모두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함께하러 구청으로 향했다. 작은 서류 한 장을 작성하며 둘은 어색하게 웃었다. 부모 이름 쓰는 거 이거 참 오랜만이다. 재민이 농담처럼 말하자 서진은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종이 한 장이 서로가 다시 부모로 그리고 한 팀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구청을 나오며 재민은 조심스레 말했다. 서진아, 우리 같이 살까? 아니면 당장은 아니어도 천천히 준비해보자.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예전과는 너무 달랐다. 우리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그 말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스며들었고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온아. 엄마랑 아빠 내 덕분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 그리고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 걸렸고 많은 눈물이 필요했지만 드디어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서진과 재민이 아니었다. 말하지 않았던 사람 둘이 이제는 말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다. 사랑은 표현하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는 걸 두 사람은 이제야 깊이 깨닫고 있었다.